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인천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계절의 특성상 건조하고 난방기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특히 대형 화재의 경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하는데요. 우리 지역 화재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올 한 해 인천 지역의 화재 발생 건수를 짚어볼까요? 네, 인천 지역의 화재 발생 건수와 이제 피해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올해 1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이제 1,383건입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2% 감소한 수치인데요. 화재로 사망한 사람 수 역시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4명인데요. 전년 같은 기간 사망자 20명보다 30% 줄었습니다. 부상자 역시 줄었는데요. 올해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84명입니다. 전년에는 92명이었는데요. 8.7%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화재 피해가 줄어서 참 다행인데요. 그래도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인천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화재를 좀 짚어볼까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중구 인현동 화재 참사가 떠오르는데요. 네. 지난 1998년 그 10월 30일 인천시 중구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로 57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불은 이제 지하 노래방의 공사 현장에서 이제 불씨가 튀면서 시작이 됐는데 삽시간에 이제 2층으로 번지면서 이제 호프집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불은 이제 35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그런데 호프집에 있던 사람들이 미처 대피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대형 참사로 이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여기서 왜 사람들이 제대로 대피를 하지 못했느냐? 당시 이제 지역의 유흥업소들은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공공연하게 술을 팔아왔는데요. 당시 화재 현장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 축제가 끝난 뒤라 이 뒤풀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술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돈을 안 내고 도망갔던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고 이제 도망갈 것을 우려해서 이제 문을 걸어 잠가버린 거죠. 도망갈 퇴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네. 참 화가 나는 상황인데 결국 57명이라는 학생들이 이제 화마를 피하지 못해서 이제 참변을 당한 목숨을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가 바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해인데요. 최근에 이 화재 참사를 기리면서 이제 추모식이 열리기도 했었죠. 예.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만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동안 주위의 편견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울먹였는데요. 술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참변을 당한 아이들을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고생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청소년이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왜곡돼 있었으니까 그런 게 제일 억울하고 아쉽죠. 네,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그 아이들을 이제 자식들을 이제 화마에 잃고도 피해 사실을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제 짚어야 할 것들이 있죠. 화재 피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화재 피해를 야기한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뭐래도 문을 잠가서 퇴로를 막은 술집 주인에게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화재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 해당 업소가 미성년자들에게 그 기존에도 술을 팔다가 적발이 돼서 이제 폐쇄 조치 명령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근데 폐쇄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화재 참사로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뒤를 봐줬던 공무원과의 커넥션도 확인이 된 겁니다. 당시 호프집 주인은 이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관련 공무원들도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를 종합하면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이제 화재 참사에 피해를 당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이들이 술집에 간 것이 잘못인 것 마냥 그 어떤 원인을 돌려버리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명백한 이제 화재의 피해자거든요. 당시 최근 열렸던 화재 추모식에 참석했던 호종식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은 당시의 화재 참사의 원인은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이런 시스템 미비였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인천시를 대신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화재는 바로 이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살펴볼 건데요. 지난 2017년 3월 18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그 화재로 좌판 220개와 점포 20곳이 전소가 됐는데요. 당시 새벽 시간에 불이 난 데다 불이 이제 좌판들로 옮겨 붙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확산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히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이제 밝혀지면서 전통시장 내 화재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어떤 소방 당국이나 어떤 이런 그 사회적 어떤 지자체들이 이 점검을 굉장히 많이 활발히 나서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불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전소되고 망가진 탓에 손님들까지 끊기면서 상인들이 그야말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수가 완료돼서 옛날의 활기를 다시 되찾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또 한 차례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당시 과거의 어떤 아픔들이 다시 한번 상기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인천의 전통시장 화재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의 화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화재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건일 겁니다. 지역사회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던 화재 참사인데요. 지난해 8월 21일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불이 났는데요. 화재로 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화재 당시 공장에는 약 70여 명의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장 4층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이제 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특히 화재 당시에 그 스프링클러 등 그 소방 설비, 소방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지역 사회가 굉장히 크게 공분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된 희생자들의 합동 연결식도 열렸는데요. 저도 당시 현장을 취재를 했었는데 네. 참 가슴이 아팠던 상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사진을 두고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도 봤는데요. 현장에서 저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울면서 취재했던 기억이 있는데 화재가 참 무서운 거구나. 순식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물론 지역사회도 이날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현장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에게 최고의 사랑이었어. 가끔 한 번씩 와서 다 안아주고 가. 네, 2018년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건의 유가족의 인터뷰 보고 왔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건들이었는데요. 가족들을 울리는 이와 같은 화재 참사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함께 보시죠.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0일 전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90일 전에는 총선 출마 공직자는 사직을 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2월 15일은 지자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3월 26일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대망의 마침표를 찍게 되죠. 사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겐 놓칠 수 없는 특별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엔 제한적인 범위 내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데요. 그 전에 예비후보자들은 제출 서류가 잘못됐거나 구비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길 바랍니다.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라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하고요.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열차, 터미널 등 특정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가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유권자들은 개인 SNS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표명은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 등 거짓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에 관해 금전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개 속으로 변수는 남았지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그 뜨거운 페어플레이에 막이 올랐습니다. 네, 앞선 내용에서 정리가 잘 됐는데요.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과정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정화 기자,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17일에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고요. 출마를 원하는 후보자들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서 속속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6일에는 총선을 90일 앞두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는 총선 출마를 하는 공직자는 사퇴를 해야 하고 현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3월 26일이 되면 후보자 공식 등록이 있고요. 4월 2일부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10여일 후인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100여일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많은 매체에서 다양한 선거 관련 보도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선거법 개정 등 총선 관련 내용들에 귀를 기울이시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이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사실 인지도가 현역 의원보다 덜한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예비 후보자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은 언론의 주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예비 후보자들에겐 놓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인지도가 낮은 후보일수록 빨리 등록을 하고 행보에 보다 빨리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비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라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또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을 할 수도 있고요. 선박이나 비행기, 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제한되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좀 안내가 된 것처럼 예비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상황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로써 각 지역별 선관위도 굉장히 바빠졌을 것 같은데요. 예.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예비 후보 등록 첫날에 각 지역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좀 찾아가 봤는데요. 지역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저는 계양구 선관위에 다녀왔는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선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공정한 선거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부터 사실 선관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선관위가 이 공명선거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남겼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가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내를 했고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이 여전히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수정안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그 상임위 통과 당시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최근 이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점포 사용자의 경제 입찰을 이제 명확히 하고 지하상가 임차권의 양도 양수 그리고 재임대를 금지한 건데.
건데요. 네. 기존 조례는 이제 상인들이 지하상가 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그 점포 운영권을 인정해주고 또 이에 이 임대받은 점포의 양도, 양수 그리고 재임대까지도 허용해줬는데요. 모두 아시겠지만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이에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한 건데요. 당연히 기존의 어떤 권리들을 누려오던 상인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조례 부칙에 계약 잔여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을 경우 5년까지, 잔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그 계약 기간까지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담았는데요. 그리고 점포 임대자로부터 점포를 재임대받아 이제 점포를 운영해 오던 이런 재임대 사업자에게는 2년간 조례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부칙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인천시의 이러한 안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계약 기간 10년 보장, 그리고 재임대 사업자의 경우 5년간 조례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수정에 가결한 건데요. 상인 지원폭을 기존 인천시의 안보다 2배 정도 이렇게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인천시 의회 수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가 이제 부칙에 담은 경쟁 입찰 없이 점포 임대권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재임대를 일정 기간 허용한 건 역시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인데 인천시의 특수성, 그러니까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부칙을 인정해 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행안부가 인정한 이 지원 수준을 넘어서 시의회가 수정에 가결해 버린 거죠. 그럼 과연 행안부가 이 안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행안부가 인정해 준다면 뭐 고마운 내용이 고마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흘러갈지 그 부분이 회의적인 거죠. 인천시가 수정안이 이제 시의회에서 논의를 하자 이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돌아온 답변은 약속했던 5년 계약 연장에 2년 유예 그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 10년 연장의 5년 유예는 행안부와 교감 없이 이제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아니고 행안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행안부에서 또다시 상위법 위반으로 조례에 대한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할 것이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안부에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인천시에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럼 제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시의회가 또다시 수정한 내용으로 그 조례안을 가결해 버린다면 이때는 대법원에게 이제 판단을 맡겨야 하는데 굉장한 어떤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부분인데 제의 요구 등을 거치게 되면 조례 시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년 2월에 2년 지하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바로 이제 코앞인데 부평 중앙 지하상가는 내년 4월, 신부평 지하상가는 8월 이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 부칙의 5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임차인 보호 방안과 재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간 조례 적용을 유예한다라는 부칙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행안부에서 이제 양해를 얻은 부칙이죠. 그런데 제의 요구 처리 기간 등이 길어져서 조례 시행이 늦춰진다면 해당 부칙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상위법 적용을 받아서 상인들이 이제 어떤 경쟁 입찰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지하상가 상인들이 이런 보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인들은 이제 경쟁 입찰에서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퇴거에 불응할 것이고요. 인천시는 이럴 경우 법령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인천시 의회가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는데 오히려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본회 이전 시의원들을 만나서 입장을 강하게 서명을 했는데 결국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에서 가결한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한 인천시의회의 결정이 오히려 상인들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천시나 인천시의회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네, 한 주간의 핫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